123년. 먼지가 쌓인 역사 속에 조용히 남아있을 것 같던 숫자. 하지만 애였다. 그날 밤, 그것은 산산이 찢어졌다. 완전히 뒤집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오직 광기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쓰였다. 너무나 익숙한 경기장, 수많은 평범한 경기를 지켜봤던 그곳에서 거대한 지진이 터졌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멋진 경기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이건 관중석 전체를 숨막히게 만들고 해설진의 목소리를 잃게 하며 독일 SNS를 폭풍처럼 폭발시킨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있었다. 한 명의 한국 선수였다. 값비싼 슈퍼스타도 아니었다.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이름도 아니었다. 손흥민처럼 매주 유럽 언론 일면을 장식하는 선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에게 쏠렸다. 모든 함성, 모든 심장 박동, 모든 광기는 평범해 보이던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침묵했다. 그라운드에서 벌어진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점령과도 같았다. 기존 질서를 뒤엎는 반란이었다. 차갑지만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 선언이었다.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역사를 다시 쓸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가? 한때 약체로 불리던 팀이 이제는 역사적인 문 앞에 서 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감히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이 이루어진 방식이었다. 혼돈의 한순간, 우연처럼 보였던 장면, 그리고 골망이 흔들렸다. 경기장은 한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폭발했다. 하지만 곧바로 논란이 폭발했다. 누군가는 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천재성이라고 외쳤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의 골인가? 아니면 타고난 결정력인가? 사람들이 논쟁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뛰었다. 계속 압박했다. 모든 핵심 장면에 존재했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강렬하게 남았다. 그리고 관중석은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흩어졌지만 곧 하나가 되었다. 거대한 함성의 물결이 일어났다. 외국인 선수였지만 팀의 영혼처럼 느껴졌다.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구단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번이 아니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폼이 아니었다. 하나의 현상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명성 때문이 아니었다. 언론 때문도 아니었다. 오직 경기장에서의 진짜 영향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쉽게 눈에 띄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윙어 슈퍼스타들처럼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감탄을 자아내는 화려한 기술도 아니었다. 박스 밖에서 터지는 대포 같은 슈팅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숲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바람처럼. 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 전광판에는 차갑게 E-0이 찍혀 있었다. 단순해 보이는 숫자였지만 123년 역사를 짓누르는 무게였다. 문이 열렸다. 작은 팀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영역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있었다. 더 이상 의심은 없었다. 논쟁도 사라졌다. 질문도 남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퍼져나갔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의 전설이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경기장이 폭발하듯 들끓은 근전 이후 모든 시선은 마치 역사적인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는 듯 그 운명의 경기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홈에서 열린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 2차전으로 경기 시작 전부터 전자석이 매진되며 경기장은 그야말로 압력솥 같은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물러설 곳은 없었다. 1차전 무승부 이후 남은 시나리오는 오직 승리, 그것도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승리뿐이었다. 전반전은 숨막히는 수싸움이었다. 공간은 없었다.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두 팀은 헤비급 복서처럼 거칠게 맞붙었다. 그러나 진짜 폭풍은 후반에 시작됐다.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경기 템포는 급격히 치솟았다. 그리고 잊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첫 골은 균형을 단번에 깨뜨리는 칼날 같은 한 방이었다. 관중석은 요동쳤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상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번째 골이 망치처럼 내려꽂혔다. E-0. 단순하고 차가운 스코어였지만 123년 역사를 짓누르는 무게였다. 종료 휘슬은 단순히 경기를 끝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회 8강에 진출했다.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가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도대체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인가? 답은 서서히 드러났다. 이재성. 두 골을 넣은 선수는 아니었다. 스코어보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핵심 장면에 존재했던 선수였다. 보이지 않는 실처럼 팀 전체를 움직이게 했다. 90분 내내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압박했다. 계속 명했다. 만약 이 경기가 혼돈의 교행곡이라면 이재성은 그 리듬을 지휘하는 존재였다. 만약 팀이 폭풍 속의 배라면 그는 방향을 잡는 키였다. 그는 미디어가 만든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운명을 바꾸는 축이었다. 시즌 내내 그는 팀을 위기에서 끌어냈다. 팀이 무너질 때마다 그는 다시 끌어올렸다. 요란하지 않았다. 과장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무서울 정도였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모든 것이 완성됐다. 더 이상 단편적인 장면이 아니었다. 하나의 완성된 퍼포먼스였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어떤 선수는 화려함이 필요 없다. 그러나 충분히 역사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승리로 끝났다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짜 핵심은 단 몇 초에 불과한 순간. 하지만 팬들을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눠버린 장면에 있었다. 그것은 숨막히는 논란의 골 장면이었다.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다. 몸싸움과 충돌, 그리고 수비진 사이에서 튀어오르는 공, 그리고 결국 공은 골문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강력한 슈팅도 아니었다. 화려한 개인기도 아니었다.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한 장면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논란은 즉각적으로 폭발했다. 한쪽에서는 비웃으며 말했다. 운이었을 뿐이야. 다른 쪽에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아니야. 그건 클래스야. 그러나 감정이 가라앉고 슬로우 모션이 재생되자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결과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정밀한 수술처럼 장면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움직임의 타이밍, 발을 휘두르는 리듬, 공과의 접촉 각도. 모든 것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무작정 휘두른 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움직임이었다. 수비수와의 충돌을 피하는 순간조차 찰나에 계산된 동작이었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에 공을 맞추기 위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혼란처럼 보였던 장면이 사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컨트롤이었다는 것을. 논란의 골은 점점 예술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을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으로 변한다. 이 팀은 전통적인 강팀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2부와 3부를 오가던 팀이었다. 독일 축구에서 존재감이 희미한 팀이었다. 기억할 만한 순간은 위르겐 클럽 시절 정도였다. 잠시 빛났지만 다시 가라앉았다. 그리고 지난 시즌 갑자기 분데스리가 6위에 올랐다.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동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빡빡한 일정, 얇은 선수층, 체력 소모, 그리고 다시 강등권 근처로 떨어졌다. 바로 그 상황에서 개인의 가치가 드러났다. 팀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였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요란하지 않지만 끈질겼다. 화려하지 않지만 결정적이었다. 여정을 들어보자. 거대한 비교가 시작됐다. 차범근이 언급됐다. 손흥민이 거론됐다. 그리고 구자철도 함께 언급됐다. 겉으로 보면 그는 그들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 그는 전성기를 지난 나이에 유럽에 왔다. 그는 공격수가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골을 넣는다. 그는 구단 역사 득점 상위권에 올랐다. 그리고 현재 팀 내 1위다. 더 중요한 것은 팀이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남았고 재계약을 선택했다. 마치 사명처럼 계속 싸웠다. 그리고 질문이 던져졌다. 그는 단순히 좋은 선수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상징인가? 축구에서 많은 골을 넣는다고 모두 전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선수는 팀의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기억된다. 그리고 그 답은 점점 그쪽으로 기울고 있다.